안녕하세요, 휘채입니다. 아직은 추운 날의 연속이지만 봄이 오길 기다리는 뜻에서 오늘은 대표적인 봄꽃 목련을 그려볼 거예요. 저는 봄하면 개나리나 벚꽃보다 목련이 먼저 떠오르고 커다랗고 몽글몽글하게 목련이 잔뜩 피어나면 이제 봄이 왔구나 싶어지니까 올해의 첫 번째 봄꽃 그림은 목련으로 정해봤어요. 오늘의 목련은 꽃잎의 앞쪽은 흰색이고 뒤쪽은 핑크 보라가 섞인 색의 고운 자목련인데 작년 봄에 우리 아기 태운 유모차 끌고 산책하다가 너무 이쁜 자목련들을 많이 발견해서 그때 찍어놓은 꽃사진으로 그렸어요. 저는 다채로운 색을 쓰고 싶고 흰색 꽃을 돋보이게 해주고 싶기도 해서 오늘 그림에는 진한 블루그린 톤의 배경색을 넣어봤어요. 요 블루그린이 또 얼마나 이쁘게요. 블루그린 색칠하는 동안 색이 이쁘기도 하고 새로운 채색 방법을 사용해서 너무 즐거웠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랑 같이 즐거운 색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죠. 스케치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하는 스케치는 완성형이 아니고 크기와 위치를 잡아주는 초벌 스케치라서 연하게 대충 그려줄 거예요. 꽃잎의 끝부분에 점을 찍어서 이어놓은 모양과 비슷하게 원 덩어리를 그려줍니다. 목련 안쪽 몸통처럼 보이는 곳에 원 모양이 보여서 작은 원 덩어리도 그려줍니다. 꽃잎들을 어떻게 그려 넣을 건지 위치 생각해보고 중심 부분에 제일 작게 보이는 꽃잎의 위쪽부터 덩어리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덩어리도 잡아주는데요. 이때 꽃잎의 크기나 위치, 길이 등은 사진의 꽃을 보며 처음 그려놓은 꽃잎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떤 위치 관계에 놓이는지, 길이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열심히 눈알을 굴리고 비교해 가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쁜 꽃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균형에 맞게 꽃의 고운 자태를 잘 잡아줘야 하니 스케치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격자를 그려서 스케치를 하면 실수가 줄어서 좀 편하긴 한데 그림 실력의 발전에는 머리와 손 못지않게 눈도 큰 지분을 차지하며 같이 발전해야 좋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눈대중으로 스케치하는 연습을 계속하라고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실수가 많지만 잘못 그린 선을 계속 고쳐 나가다 보면 눈이 발전하고 나중엔 실수가 점점 줄더라고요. 처음엔 격자 그려서 몇 번 그리고 다음엔 십자 그려서 몇 번 그리고 또 그 다음엔 그런 선 없이 꽃 크기 덩어리를 그리고 기준 꽃잎 하나 그려서 그걸 중심으로 주변의 꽃잎들을 하나씩 그려나가는 연습을 해보자고요. 많이 연습하시면 언젠가 잘 되는 날이 꼭 옵니다. 그림 실력이 는다는 건 처음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혼자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림 실력 한번 늘려보자고요. 초벌 스케치가 끝나면 꽃사진과 꽃잎 크기, 위치 등의 비율이 비슷한지 한 번 더 체크해 줍니다. 체크가 끝나면 초벌 스케치보다 살짝 더 진한 선으로 예쁘게 그리기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도록 선을 예쁘게 잡아주면서 가능하면 많이 손대지 말고 집중해서 한 손으로 그려주세요.
조금씩 그려나가면 선이 지저분해져서 맞춰서 채색하기 힘들어요. 위치, 크기 등의 비율, 느낌만 비슷하되 완전 똑같이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전혀 느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지금 그리는 잎을 좀 신경 써서 그려줘야 할 것 같아요. 몸통 아래쪽부터 좁게 시작해서 위로 올라오면서 굵어지다가 잎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위쪽으로 올라올 때 다시 좁아지네요. 이런 걸 잘 표현해줘야 입체감이 잘 느껴질 듯 합니다만 제가 좀 날씬하게 그렸네요. 중간 부분을 살짝 더 굵게 그렸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반성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 주의해주세요. 예쁘게 그리기가 끝나면 다시 한번 비율, 길이 등 체크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선이나 모양 등을 손봐줍니다. 체크가 끝났으면 연한 선으로 그린 초벌 스케치를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지우개질은 항상 살살 해줘야 종이 안 상해요. 이때 예쁘게 그린 선 안 지우려면 지우개 끝을 칼로 좀 잘라서 잘린 면에 모서리로 지우면 면적이 좁아서 지우기가 쉬워요.
이제 나중에 그림 다 그리고 스케치선이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색이 들어갈 부분 제외하고 하얀 꽃잎 부분은 희미한 선만 남기고 좀 지워내고 가루 털어내줍니다. 자, 채색 들어가기 전에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볼게요. 채색하기 전엔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0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그릴 대상과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되면 그 이상 들이면 더 좋고요. 그 시간 동안 뭘 하냐면요. 햇빛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서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를 보고 하이라이트로 밝게 표현해줄 곳과 가장 어둡게 표현해줄 곳을 찾고 어떤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면서 나는 어떤 색으로 칠해줄지 생각하는 거예요. 꽃안에 색이 많으면 꽃안에서 색감을 잘 살려주고 꽃이 색을 별로 안 가지고 있으면 이파리에서 색감을 살려주고 이도저도 아니면 배경을 만들어서 어울리면서도 예쁜 색을 넣어줘야지 등등 많은 계획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설레고 즐거워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행 가기 전에 설레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계획 짜듯이 그림 그리기 전에 계획 짜는 거 정말 강추합니다. 그 시간을 한번 즐겨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스케치하고 바로 붙들고 물감 풀면 그것도 나름의 즉흥적인 재미는 있겠지만 채색 계획을 짜고 물감 풀면 내가 그림에 더욱 많이 담기고 내가 더 사랑스럽게 담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다음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릴 꽃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세요. 오늘 그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흰색이 많이 보이는 자목련이에요. 흰색이 많이 보이니까 별로 할 게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흰색 꽃은 예쁘게 표현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꽃이에요. 명확한 색이 없으니까 이 어두움으로 꽃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걸 어둡고 그림자라고 냅다 칙칙한 회색 만들어서 다 발라버리면은 그림이 어둡고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그림이 화사해지도록 흰색 꽃의 어두움에 색을 넣어주면서 한번 그려보자고요. 이 색은 채색 계획을 짜다 보면은 눈에 다 보일 거예요.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두움에 무슨 색이 들어있는지 다 보입니다. 자, 여기하고 이런 데 보시면 미세하지만 노랑이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요. 자, 여기 이런 데 보시면 자색이 비쳐서 핑크톤이 보여요.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여기는 좀 밝은 노랑이고 여기는 좀 어두운 노랑이에요. 자, 여기는 밝은 핑크고 아랫부분 여기는 어두운 핑크죠. 여기는 핑크 보라, 여기는 보라, 여기는 남색 느낌도 나고 흰색 꽃이지만 이런 색들을 미세하게나마 살려주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색이 정말 다채롭고 이쁘겠죠. 전체적인 밝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꽃잎 앞쪽이 다 하얀색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조금 어둡고 이렇게 조금 밝은 것 같아요. 자, 어두운 꽃잎들은 덜 펼쳐져서 빛을 덜 받아서 그런 것 같고 밝은 꽃잎들은 좀 더 펼쳐져서 빛을 더 받아서 그런 거라 추측해 봅니다. 이 어두움은 이렇게 꽃잎들이 겹쳐져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더 어둡고 이 밝음도 꽃이 펼쳐짐 정도, 빛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얘보다 밝은 이유는 여기서는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이 잎이 얘보다는 많이 펼쳐져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너무 팠나요? 별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노? 싶나요? 계속 보세요. 자꾸 비교하면서 보다 보면 다 보입니다. 이 하얀 꽃이니까 이런 걸 어느 정도 표현해주면 꽃이 확 살아날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 중간이 하얗죠? 아래쪽으로 들어간 부분인데도 하얗네 하고 봤더니 빛을 직통으로 받고 또 휘지 않고 펴져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흰 부분 살려줍시다. 그리고 이 뒷꽃잎을 보면 여기도 하네요. 굴곡이 질 듯 말 듯 펴져 있나 봐요. 여기도 살려주기로 해요. 빛도 받은 것 같아요. 여기는 환하지만 보라 네이비가 보여요. 꽃의 뒤쪽이니까 미세하게 보일 듯 말 듯 표현해줍니다. 얘는 환해도 말려서 앞에 자색이 비쳐서 보랏빛을 띠네요. 이 잎은 사진 찍을 때 짧아 보여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짧은 잎이 아니니까 굴곡을 색으로 표현해주도록 노력하자고요.
여기 끝쪽부터는 어둡다가 빛 받으면서 위로 올라오면서 서서히 밝아졌는데 위로 올라오면서 안쪽으로 말리는 바람에 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표현해 줍시다. 여기 아래로 내려갈수록 서서히 어두워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이쪽 아래는 핑크톤으로 어두워지고 이쪽 아래는 보라톤으로 더 진하게 어두워지네요. 자꾸 들여다보니까 참 어렵지만 오묘한 색을 가진 이쁜 목련인 듯해요. 자, 이 정도 설명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충 감이 오나요? 옆 꽃잎들과 끊임없는 색과 어두움의 정도 등을 비교해 가면서 색을 채워나가 보자고요. 브라이트 오페라, 키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버건디 레드, 미네랄 바이올렛, 그리니쉬 옐로우, 섀도우 그린을 순서대로 팔레트에 풀어줄게요. 꽃 전체에 물 3번 발라주고 그리니쉬 옐로우에 물을 많이 섞어서 많이 묽게 만들어서 노란기가 있는 곳에 올려줍니다. 붓을 안 씻고 섀도우 그린 정말 살짝 묻혀서 노란기가 있지만 좀 어두워 보이는 곳과 보라나 네이비로 어두워질 거지만 좀 더 이쁘게 어둡게 만들고 싶은 곳에 올려줬어요. 색은 섞이고 쌓여야 제맛이니까요. 섀도우 그린 조금 더 섞어서 더 어둡게 보이고 싶은 곳에 올립니다. 아까 만들어 놓은 묽은 그리니쉬 옐로우에 물감 더 섞어서 자색으로 보일 부분 중심에 올려줍니다. 물감 농도 더 진하게 섞어서 아래쪽에 노랑이 더 진하게 보이고 싶은 부분에 올려줬어요. 그러고 나면 바짝 말려줍니다. 브라이트 오페라에 키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살짝 섞어두고 묽지 않은 브라이트 오페라로 왼쪽 자색 꽃잎에 다 올립니다. 처음에 만들어둔 컬러로 진해야 할 부분에 올려줍니다. 키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랑 미네랄 바이올렛 살짝 섞어서 제일 진한 부분에 올려줍니다. 마주보는 꽃잎 물 바르고 중간 부분부터 아래쪽에 브라이트 오페라 올려주고 농도 진하게 해서 뒤쪽 부분 더 올려주고 붓을 안 씻고 키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많이 섞어서 색은 진하지만 약간 묽게 만들어서 위쪽에 올려줍니다. 붓을 안 씻고
퀴나크리돈 퍼머넌트 로즈 더 섞어서 맨 위쪽 꽃잎이 젖혀져서 어두워야 될 부분에 골고루 올려줍니다. 위쪽에 브라이트 오페라를 안 바른 이유는 위로 올라갈수록 빛을 받아서 색의 농도가 옅어진 느낌을 주기 위해서예요. 지금부터는 설명을 다 안 할 테니 종이와 팔레트를 유심히 보면서 어떻게 색을 만들고 올려나가는지 봐주세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답이 아니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해볼까도 생각해보고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건 좀 놓쳤네 하면서 지적도 좀 해가면서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실력이 팡팡 늘 거예요. 하얀색 부분 꽃잎 칠할 때 주의할 점은 색을 내더라도 묽게 만들어서 올리고 진해지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색 부분은 밑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고 버건디 레드나 미네랄 바이올렛 막 섞어주면 안 돼요. 단계적으로 서서히 진해지도록 물감 조금씩 섞어주세요. 색 올리다가 진하다 싶으면 빨리 닦아내거나 물로 펴줍니다.
이 꽃잎은 앞의 꽃잎보단 연하지만 나름 진하다는 걸 표현해줍니다. 이 꽃잎은 어두움을 핑크와 보라로 표현해 봤는데 물감 농도가 진해지면 너무 어두워져 버릴 수 있으니까 주의합니다. 꽃의 인맥은 다른 꽃잎에도 있지만 꽃을 청순하고 사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연한 인맥들은 생략해줬어요.
인맥을 잘못 넣으면 꽃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색이 어두워지면서 깊어지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표현해 줍니다.
지금 그려넣는 하이라이트 선들은 빛을 받아서 생긴 것들이 아니고 꽃잎의 앞과 뒤의 경계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기회되면 봄의 집 근처에 목련 피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이 부분은 꽃의 맨 위 꼭대기 부분이라서 빛을 가장 위쪽에서 받아서 더 밝은 느낌을 주려고 하이라이트 올렸어요. 지금 올리는 흰색은 마르고 나면 좀 자연스럽게 밝으라고 물을 좀 더 섞어서 올려줬어요. 오늘은 배경색도 넣어볼 거라서 로얄 블루랑 프러시안 블루를 짜놓고요. 백붓으로 바탕 3분의 2 정도의 물을 꼼꼼하게 3-4번 발라줍니다. 물기 흥건하면 붓으로 좀 닦아내주세요. 저는 3분의 2쯤 먼저 하고 3분의 1 나중에 할 요량으로 진행했는데 역시 3등분 해서 3분의 1씩 해주는 게 물이 안 마르고 좋은 것 같아요. 색 쌓다 보면 물이 다 마르고 없더라고요. 꽃 바로 옆에는 물 안 발랐어요. 물 바르기 전에 어떤 모양으로 배경 올려줄 건지 생각해 놓아야 해요. 두 색을 섞어서 묽게 만들어서 물 발라놓은 부분 위에 생각해둔 모양대로 올려줍니다. 한 3단계 정도 색을 쌓아준다 생각하고 진행해주세요. 붓에 물감 더 묻혀서 2단계 올려줍니다. 꽃이 왼쪽 위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아래쪽 오른쪽을 더 진하게 포인트 넣어준다고 생각하며 배경색을 올렸어요. 물감 많이 묻혀서 3단계 진하게 올려줍니다. 이건 그냥 제 느낌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배경을 디자인해보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물기가 없어서 물 바르면서 아까 물 안 바른 부분에 다 물 발라줍니다. 이 3단계 진한 색들은 올리면서 너무 즐거웠는데 어떤 방식으로 올렸냐면 색을 처음부터 섞지 않고 로얄 블루 한번 찍어서 올렸다가 다음번엔 프러시안 그린 한번 찍고 하면서 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준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꽃 라인을 똑같이 따라 넣지 않고 강약 조절해 가면서 올려줬어요. 배경은 채색하는 시간에도 즐거웠는데 결과물도 색이 예뻐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좀 더 환상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흰색 물감을 붓에 농도 짙으면서도 물기 살짝 머금도록 만들어서 반짝이 열심히 뿌려줬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그림은 꽃이 많이 화려한 건 아니지만 배경색이 화려해서 너무 행복한 그림 시간이었어요. 이 강좌 보시는 분들도 저처럼 색을 즐기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연필, 붓 들고 재미있게 한번 그려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있죠. 제가 이렇게 강좌를 해드리고 있지만 모든 과정이 저와 같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즐겁게 그림 그리기 위해서 참고만 하셔야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는 왜 안 돼? 는 정말 하시면 안 돼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요. 저는 강자니까 흐트러진 모습 안 보이고 정돈된 모습 보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생각 많이 하면서 같은 그림 몇 번씩 그리고 편집도 한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즐기기만 해주세요. 즐기면서 연습 많이 하면 틀림없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제 강좌가 그림으로 행복한 나날 보내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강좌에서 만나요. 안녕!